뉴스에 그 심층을 파고드는, 그러면서 진짜 그 확실한 뉴스에 대한 진실을 알리는 안영환과 전략의 안전 빵빵입니다. 네, 그러면은 세 번째 주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주제는요. 자, 블룸버그 통신 보도. 네. 나경원 의원이 인용을 했었죠.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라는 말을 더 이상 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했는데, 그런 말을 한 언론을 놓고 민주당이 공격을 했지요. 그랬더니 외신 기자들이 반발했습니다.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블룸버그 통신의 이유경 기자가 지금요 총 공격을 받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신상도 털리고, 이 기자가 그동안 쓴 기사에 대해서 뭐 난리를 치고, 아니 이거는 무시무시한 좌파들, 그 문창, 달창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정말 미쳤나 봐요. 한 네. 외신 기자가 이랬답니다. 네. 이렇게. 네. 그러니까 여당에 대해서 공격하는, 뭐 공격이라 할 수 있죠. 네. 비판하는 기사를 쓴 데 대해서 이런 공격을 한 것은 사담 후세인 시절에 이라크에서도 없었던 일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사담 후세인 시절에 이라크에서도 없었던 일이 대한민국 21세기 대한민국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졌습니다. 네. 근데 정말 이 이유경 기자에 대해서 그 달창들이 막 하는 게 뭐 악질이네, 뭐 기사를 못 쓰네, 뭐 수준이 안 되네, 뭐 이런 거를 떠나가지고 이 민주당에서 이거는 매국적인 기사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도대체 자기들이 매국을 하고 있으면서 누구 보고 매국적인 기사라고 하는 겁니까? 정말 이민재판 국제망신, 국제적인 개망신. 근데 이 넵튠님이 외신도 당해야 한다? 그렇죠. 이 나라가 얼마나 좌파 독재가 심각한지 이 외신들도 피부로 느껴야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집권당의 대변인이라는 사람이 네. 기자에 대해서, 기자가 이제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기자는 한국인으로 기사를 쓴 게 아닙니다. 그렇죠. 블룸버그 통신의 기자로서, 소속된 리포터로서 기자로서 기사를 쓴 건데, 인신공격성 이야기를 하면서, 뭐 그랬다면서요. 경험도 별로 되지 않고 네. 뭐 국내 언론사에 있다 옮겨간 사람이 이렇게 썼다는데, 그건 기자의 기사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니 뭐 문재인 대통령 뭐 대통령 경험 있나요? 그러니까요. 참 기가 그러면서 막혀서. 그걸 가지고 공격을 하면서 매국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네. 매국이라는 표현은요, 아, 우리는 그냥 쓰지만 외국 영어로 표현한다면은 정말 반역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무서운 죄가 반역죄입니다. 반역죄라는 것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매국을 번역하면 반역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표현을 써가면서 기자를 공격한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 외신 기자 클럽에서 오직 답답했으면은, 네. 서울 외신 기자 클럽은 국내에 외신 기자들 한 100여 개 외신 언론사 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 500여 명의 외신 기자들의 클럽인데, 거기서 공식적으로 반발하는 성명서가 나왔습니다. 이건 유신 때나 있었던 일이지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지고 그렇죠. 있는 겁니다. 사담 후세인 때도 정말 없었던 일 아니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여기에서 저희가 또 봐야 될 거는 이유경 기자가 그 이제 에디터하고 말하자면 담당자하고 같이 보통 이제 현지 상주 기자, 그 다음에 이제 특파원 이렇게 네. 같이 쓰게 되고, 그렇죠. 네. 그 바이라인을 올려줍니다. 네. 근데 그 기사 워싱턴 포스트면은 상당히 블룸버그. 블룸버그면 굉장히 중요한 거고, 네. 이러면은 아니 그 기사를 봤을 때 얘기해야지.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가 그러니까요. 블룸버그를 인용했다고 하니까 나경원 원내대표 총 공격을 하다가 다시 방향을 틀어갖고 블룸버그 그러니까요. 쪽으로 갔는데, 사실 블룸버그는 경제지고요. 그런 네. 점에서 이렇게 정신 나간 정권, 정신 나간 민주당에 아주 실체를 보여줬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셨지만 네. 6개월이 지났습니다. 네. 그렇게 불만이 많았으면 그 당시에 항의하지. 6개월 지나서 그동안에 블룸버그 통신 이야기는 많이 인용이 됐습니다. 저희도 인용을 했어요. 네. 인용을 했는데 나경원 의원이 이제 이른바 국회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때서야 그것도 이제 나경원 의원을 공격하기 위해서, 블룸버그 통신 기자는 무슨 바보입니까? 그냥 6개월 뒤에 이제 공격을 쫙 하면서 국제 망신을 다 시킨 것이죠. 게다가 그 기자 개인을 뭐 이랬죠. 뭐 국내 언론사에 근무하다가 블룸버그 통신 리포터에 채용된 지 얼마 안 된 이런 개인적인 이야기가 공당의 제1당의 대변인 성명에 나옵니다. 그걸 어떻게, 그건 사실 100배 양보해서,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100배 양보해서 누가 개인적으로 비판하기 위해서 썼다면 오케이, 그것도 100배 양보해서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공당의 대변인 성명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진짜 잘못 알고 있는 게요, 저도 기자 생활 해봤지만 네. 방금 말씀하셨지만 그런 기사는요 기자 혼자 쓰는 거 아닙니다. 네. 게다가 제목은요 데스크가 뽑습니다.
편집자가 뽑습니다. 이 기자가 뽑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문제 삼는 건 기사의 구성 과정, 기사가 나오기까지 과정을 전혀 모르는 굉장히 무식한 아니면 악의적인 그런 성명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외신 기자 클럽에 들어가 있는 제가 아는 지인 특파원한테 물어봤어요. 자, 외신 기자 클럽에서 이렇게 공동 성명으로 민주당에 대해서 이 사과를 해라, 이걸 취소를 해라. 굉장히 강성으로 그럼요. 나온 거예요. 예. 저도 원문을 봤더니. 네. 그래서 아니 어떻게 해서 이렇게까지 나올 수가 있느냐 했는데 외신 기자들이 사실은 굉장히 민감하다는 거예요. 어떤 점에서 민감하냐면 한마디로 한 개인을 향해서 공당인 민주당이 집권 여당이 이렇게 아주 무자비한 공격을 하고 비난을 했다는 게 그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니 이렇게까지 했다면은 이 이의경 기자를 이거 잡아놓는 거 아닌가? 무슨 뭐 고소를 하는 거 아닌가? 왜냐면 예전에 이제 유신 때 그런 일이 있어서 그럼요. 네. 그 외신 기자 클럽에서 돈을 모아가지고 그 사람을 뭐 일본으로 보낸 적이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일본에 있을 때 그 사람도 만나고 네. 있어서 외신 기자 클럽은 그런 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이번 사건에 대해서 이건 큰일 났다. 네. 이거는 분명 독재 정권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강력하게 네. 이 워딩을 써야 된다.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네. 또 두 번째는요. 외신 기자 중에서도 진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처음에 좋게 이야기했던 사람이 있었고요. 뭐 안나 파이필드도 그렇고 아까 얘기했던 블룸버그의 그 여기자도 그렇고 그랬는데 지금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는 걸 보고 내가 속았다. 내가 탁현민 쇼에 속았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외신 기자단에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국발 외신 기자, 특히 대북 문제라든가 특히 경제 문제, 그 다음에 한 외신 기자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홍남기 부총리에 대해서 네. 도대체 이 사람은 뭘 하는 거냐. 제가 이제 문의를 한 게 이제 경제 관련된 이제 외신 특파원이었는데 정말 뭐 이렇게 이 자기네가 뭘 이제 자료를 달라고 해도 주지도 않고 그다음에 나오는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외신 기자들은 굉장히 앞서가거든요. 국내는 아무래도 이 회사의 문제라든가 정부의 관련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외신 기자들이 정말 앤디 린니처럼 다 도망가겠다. 이 무식한 정권아 이러면서 그 말 맞다고 봅니다. 앤디 린님 그날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오늘 앤디 린님 이야기 많이 했네요. 저희가. 네, 또 어떤 분이 뭐 다른 언론에서는 네. 에이전트라고 했다고 하는데 네. 그 뉴욕타임즈 이야기죠. 뉴욕타임즈에서 김정은은 문재인 대통령보다 더 나은 네. 에이전트를 찾기 힘들 것. 에이전트는요, 대리인, 더 깊은 말로 하면 첩자이기도 합니다. 번역을 여러 가지 할 수가 있는 건데, 그런데 에이전트를 찾기 힘들 것이라는 이야기까지 뉴욕타임즈 했습니다. 이게 이제 자꾸 미국 언론, 미국의 주류 언론입니다. 이 언론들은요, 뭐 미국에서 무슨 좌파 언론, 무슨 뭐 후석돼 있는 그런 언론이 아니라 주류 언론들입니다. 미국의 주류 언론이 문재인 대통령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가 지금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첫 번째 아이템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른바 워싱턴 포스트가 지금 안 된다. 무슨 그렇죠. 중재자 무슨 주쟁이 이야기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 미국의 언론들이 보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시각을 이야기했는데 그게 못마땅하다고 해서 외신 기자를 사적으로 개인적인 걸 공격한다. 게다가 이제 관역을 설정한 거 아닙니까? 이른바 목표지를 설정하니까 이른바 뭐 바라기 뭐 이런 분들이 그 외신 기자의 페이스북에 와가지고 그냥 융단 폭격을 가해버립니다. 그 외신 기자 겁나서 돌아다니겠습니까? 그럼요. 네. 그 다음에 막 얼굴도 떠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횡포고, 이거는 포갑이고, 사실 이런 걸 그 외신 기자가 미국 같으면요, 고소를 하게 되면요, 다 이제 이게 끝나는 그럼요. 겁니다. 네. 근데 아까 일파만파님께서도 얘기를 하셨는데요. 정말 이상한 것은요, 이 좌파 언론들이 문재인 대통령 이번에 지지율 떨어진 거예요. 포탈에서도 싹 없어지고 싹 없어졌어요. 예? 그런 것처럼 이 블룸버그의 이경 기자가 얼마나 고초를 겪고 있고 또 외신 기자들이 이렇게 얼마나 강력한 톤의 성명을 냈는지 나온 데가 없어요. 나는 이것도 정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포탈을 내면 처음에 첫 페이지의 기사들을 보면은 저는 뭐 정말 이상한 기사들이 좀 여권에 유리한 기사, 그런 언론사의 기사만 뜹니다. 저는 그것도 한 번쯤은 언젠가는 밝혀질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아마 여러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포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전 이해가 잘 되지 않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래서 요즘은요, 많은 분들이 그런데요. 앞으로 제대로 된 기사를 읽으려면 외신하고 그 다음에 이 유튜브에서
정말 제대로 하는 이 상식적인 방송을 읽어야지 뭐 지상파, 공중파, 뭐 좌파 언론이 완전히 이번에도 보면은 패스트 트랙에서 오늘 사설 나온 거 보세요. 네. 언론들, 신문들 보면은 다 패스트 트랙 잘하고 있고 한국당은 할 말 없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아유 참. 자, 여러분 열심히 우리가 가고요. 지금 시청자 여러분이 1,560분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월요일 아침 바쁘실 텐데 같이 그러니까요. 해주셔서 정말 네. 감사합니다. 저 맹호부대님이 좋아요 눌러달라고 저도 여러분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아요 눌러주세요. 성동현님도 맹호부대 출신이신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맞아요. 유신 독재들보다 전 더 지독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라의 뿌리를 뽑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북한을 갖다 바치려고 하고요.